우리가 이 나이 되면 무릎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가까운 거리도 걸을 수가 없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 3년 6개월 전에 버스에서 내리는데 무릎 그 뒷종아리 있잖아요. 여기가 힘줄 같은 게 터졌어요. 원인은 무릎에 생긴 관절염이었습니다. 최근엔 우리 몸의 피, 골수, 지방에서 치료세포를 채취해 농축한 뒤 무릎에 주사하는 재생치료가 가능해졌는데요. 손상된 관절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죠. 실제로 무릎 관절염은 한국인에게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단순히 그 고령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요즘에는 40, 50대부터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서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약이나 주사로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기 진단과 줄기세포 같은 재생치료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방치를 하시기보다는 초기에 꾸준한 관리와 정밀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행성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병에 대처하는 치료 방법도 변화할 텐데요. 노화하는 몸의 생체 시간을 되돌리는 다양한 재생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방부터 치료까지 재생치료로 환자별 해법을 찾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주용민 원장. 무릎 관절은 오래 쓰거나 과하게 쓰면 빠르게 닳을 수 있습니다. 온종일 서 있으면 몸의 하중을 지탱하며 무릎이 점차 닳고 약해질 수 있죠. 간호학원 강사로 대부분의 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 김현지 씨. 임신과 출산을 지나며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네,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관절 여기저기가 많이 아팠었는데 그중에서 무릎이 제일 욱신거리고 많이 아프고 길게 아프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작게는 하루에 6시간, 길게는 8시간 서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무릎이 욱신거리고 아프다 보니까 강의할 때 많은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욱신욱신 무릎 통증의 강의 시간은 길고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간호사인 김현지 씨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느꼈죠. 늦기 전에 근본 원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형외과를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을 받았는데 되게 많이 아팠던 급성기 때에는 그런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 치료도 받았었거든요. 다이나믹한 호전을 겪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관절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젊고 벌써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나 생각을 많이 했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사 같은 거, 검색 같은 걸 해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양쪽 무릎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양쪽 안쪽 부분에 무릎 통증이 있으셨고 젊었을 때 아마 출산하시고부터 좀 불편해 무릎 통증이 좀 있으셨다고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통증이 좀 악화가 됐고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서서 강의를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좀 악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관절염이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무릎에는 골극이란 뼈 돌기가 자라 있는데요. 골극은 나이가 들거나 관절에 오랜 시간 자극이 가해질 때 뼈 끝에 생긴 돌출된 뼈를 말합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40대의 관절염이 찾아와 걱정이 컸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재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치료법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SVF 지난번에 맞으신 데다가 오늘 하는 이제 혈액에서 추출하는 PRP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오늘 시술을 하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에 우리 진단했던 엑스레이입니다. 무릎 사진상으로 지난번 말씀대로 안쪽으로 이제 관절염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진행돼 있으신 건 아닌데 그래도 연골 손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 2차로 PRP 주사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염은 무릎 연골이 닳거나 손상되어 관절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연골이 완전히 마모되면 뼈끼리 직접 부딪혀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임이 불편해지죠.
진단상으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는 2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생의학적인 주사 방법이 대표적으로 혈액, 골수, 지방, PRP, 비맥, SVF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로 사실은 할 수는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3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강력한 시술을 원하셨기 때문에 지방에서 추출하는 SVF 무릎 주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직후엔 약간 뻐근했지만 3주쯤 지나면서 어느새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7시간 강의를 무리 없이 견뎠답니다. 제가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하체 운동을 좀 하고 싶었는데 늘 하체 운동을 하고 나면은 무릎이 더 욱신거리고 많이 아파서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제 좀 러닝에서 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산도 한번 해보고 싶고 무릎 쓰는 운동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재생의학 치료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히 통증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서 관절 자체의 회복과 기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물이라든지 일반 주사 치료는 염증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에 재생치료는 본인의 지방이나 혈액 또는 골수에서 유래한 농축물 성분, 즉 조직 회복에 관여하는 다양한 성장인자라든지 항염증인자, 세포 신호물질 이러한 것들을 고농도로 농축한 추출물을 손상된 관절 부위에 주입을 해서 연골 주변의 미세 환경을 개선하고 자체적인 회복 능력을 활성화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오늘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PRP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본인의 혈액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분리해 손상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인데요. 혈소판 속 성장인자가 조직 재생을 촉진해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방금 하신 주사는 이제 정확한 용어는 PRP라고 합니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는 시술인데 재생의학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고 어쨌든 이 주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또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체중 관리라든지 운동, 특히 이제 중력을 직접 받는 스쿼트라든지 야외 자전거 같은 그런 운동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나 통증이 있으실 때마다 의료진을 통해서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정혜숙 씨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이 많은데요.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일상에 제약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나이 되면 무릎이 굉장히 아파요. 여기서 가까운 거리도 걸을 수가 없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줄기세포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 치료를 하니까 이 시술을 받고 나서 너무 많이 호전이 돼갖고 좋은 상태인데 또 이제 세월이 또 한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또 저는 하는 일이 또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걷거든요. 걷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시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병원을 오게 됐어요. 무릎 초음파 검사 사진입니다. 건강한 무릎은 테두리가 매끈하고 관절 간격이 일정하지만 정혜숙 씨는 연골이 손상돼 표면이 불규칙하고 관절 간격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많았어요. 심적으로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걸을 수가 있는데 나는 왜 못 걷지? 계단 내려가는 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빠르게 걸을 수가 있었고 오르는 것도 오를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렇게밖에 못 걸으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불안함도 많았습니다. 좌측 무릎이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이렇게 악화가 되셔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병원마다 조금 진단은 달랐던 것 같아요. MRI도 찍으시고 엑스레이도 찍고 하신 것 같은데 진단은 이제 무릎 관절염 2기, 3기, 4기 이렇게 말씀들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한 데도 있었고 저희가 일단 봤을 때는 엑스레이 상으로 퇴행성 관절염 3기 그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약 2년 전 골수에서 흡인 농축액을 채취해 무릎에 주사하는 비맥이란 재생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일상에서 통증이 많이 줄고 일도 할 수 있게 됐죠.
남아있는 연골이라든지 무릎 기능을 최대한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때도 이제 골수를 그때 받으셨고 되는 대로 이제 이번에 또 지방으로 해서 뭐 그 줄기세포 양이라든지 뭐 유효 물질이나 이런 좀 퀄리티로 하면은 또 골수보다 훨씬 더 지방이 또 괜찮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그렇게 시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무릎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정혜숙 씨. 비맥 치료 후 건강하게 지냈지만 최근 다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꼼짝 못하게 되기 전에 재생 치료로 무릎을 다시 회복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뭐 한마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줄기세포라고 환자분들은 알고 계시고 자기 지방에서 지방 조직을 추출해서 그걸 특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줄기세포 성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농축시켜서 그 성분을 이제 무릎에다가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연골이 이제 손상된 부위에서 더 진행이 안 되도록 기존의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고 일부 이제 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SVF라고 하는 자가지방률의 기질혈관 분획 주사 치료를 시행합니다. 먼저 복부나 허벅지 같은 곳에서 지방을 흡입하는데요. 자가지방을 사용해 거부 반응 위험이 낮고 시술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지방인데요. 신기하네요. 이 지방 조직 속에 있는 줄기세포와 성장인자를 농축합니다. 이 성분들이 관절의 재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겁니다. 하복부 쪽이나 허벅지 쪽에서 이제 흡입을 합니다. 지방층에다가 아까 과정은 아무래도 통증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수면마취제가 먼저 들어갔고 심박동, 우리 심전도 모니터하고 산소 포화도 모니터를 하면서 이제 지방 흡입을 했는데 투메슨트 용액이라고 의학적으로 부르는데 우리 지방층을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은 안 뽑히기 때문에 지방층을 녹여서 이제 충분히 그 흡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제 뽑아내는 과정까지 한 거고. 이제 무릎에 들어갈 치료제가 완성됐습니다. 이곳 기질혈관 분해계는 줄기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성장인자와 재생인자가 있는데요. 염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치료의 장점은 중간엽 줄기세포 확보가 비교적 쉽다는 건데요. 중간엽 줄기세포는 그 수가 많을수록 성장인자를 많이 분비해 연골세포 증식을 촉진합니다. 이걸 뼈와 뼈 틈새인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건데요. SVF 주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끝난 건 아닙니다. 무릎 관절염은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불편함이 생기면 꼭 다시 진료를 보시고 상태에 맞는 추가 조치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나이대 어머니들이 너무 무릎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지 말고 고통을 참지 말고 찾아보고 이런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심해진 무릎 통증. 양쪽이 다 아팠지만 특히 오른쪽이 더 심했다는데요.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봤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 3년 6개월 전에 버스에서 내리는데 무릎 그 뒷종아리 있잖아요. 여기가 힘줄 같은 게 터졌어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못 걷고 출근도 못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내려가서 한 계단씩 내려가고 뭐 다른 데 병원에서 뭐 주사를 많이 맞고 그동안에 했는데도 그다지 낫진 않았었어요. 몸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편하게 걷는 일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면 계단을 이제 내려가야 되거든요. 바로 있는 층이 아니고. 그러면 그게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급한데 그게 빨리 안 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일은 또 해야 되고 이 말은 안 듣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병원도 열심히 다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닐 때는 주사 맞고
엄청 그 의료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실비보험 그거 할 때도 청구했을 때도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시술하시고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점점, 예, 점점 괜찮으시고 혹시나 지금 뭐 염증이 조금 남아 있는지 그런 거 초음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PRP 치료를 받았습니다. 혈소판에는 다양한 성장인자와 치유를 돕는 단백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염증과 통증이 줄고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연골이 이제 일부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진행되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간편하게 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PRP 주사를 권유를 드렸고 1차적으로 양쪽이 불편하신데 일단은 오른쪽을 조금 맞아보고 경과를 보자고 하셨고 오른쪽 맞으시고 상당히 조금 뭐 경과가 좋으셔가지고 왼쪽도 같이 맞으시고 지금은 뭐 양측 다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앉으십시오. 예. 뼈에서 이렇게 돋아 나오고 하는 변화가 온 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 PRP 주사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돋아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염증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증을 완화시키고 이제 악화가 안 되도록 그렇게 도움 주는 주사를 이제 맞으신 거고 어쨌든 다행히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시긴 했는데 추후에도 조금 관리를 또 잘 하시고 아까 이제 좀 악화가 안 되게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릎 관절염 치료는 자세 교정,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부터 약물 치료, 수술로 이어지는데요. 최근엔 약물 치료와 수술 사이 재생 치료란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통증이 어쨌든 중간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기 때문에 먹는 약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또 처방을 받아서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나머지 이제 체중 같은 거, 체중이 또 늘어나면 무릎에 부하가 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그 바닥 생활을 또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라든지 내리막 같은 내려가실 때 조금 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동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운동을 하시더라도 좀 중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걸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3번의 치료를 받으며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미뤘던 약속들도 다시 잡으며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전에는 뭐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모임 있다든지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릎 때문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예전엔 통증 때문에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또 운동 부족으로 몸이 약해지는 악순환이었는데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좀 열심히 할 거고요. 친구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위하고 딸하고 여행도 갈 거고요. 그다음에 취미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통도사 절에 다니는데 절에도 좀 자주 가서 기도도 하고 싶고 하여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남 알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들이 이어진 산줄기인데요. 이규근 씨는 평소 이 산들을 즐겨 올랐습니다. 그러다 무릎 관절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운동 겸 하루에 뭐 청고지로 뭐 3회씩 타는 날도 있고 뭐 산행을 한참 좋아할 때는 오전에 심불산 가고 오후에 가지산 가고 그런 상황도 해봤었는데 무릎이 아프고 후부터는 산행을 많이 접고 했습니다. 뭐 오랫동안 이제 양측 그 무릎 통증이 좀 오랫동안 있으셨고 20여 년 전에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그 연골 그 다듬는 수술까지 받으시고 그렇게 지내시던 분인데 뭐 이렇게 우리 남자들 이렇게 보면 알지만 운동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몸이 굉장히 탄탄하시고 근육도 많으시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취미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무릎이 건강하셔야 되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중간에 뭐 우울감도 좀 있으시고 그런 상태로 이제 오셨습니다. 거친 산을 집 앞마당처럼 오르던 이규근 씨. 하지만 무릎 통증이 심할 땐 평지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일을 할 수 없었고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생겨 정말 답답했답니다.
뭐 건강이라는 것은 뭐 최고 다리가 중심인데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일하는데 많이 불편은 많죠. 불편도 많고 앉았다 일었을 때 할 때 또 힘을 많이 들고 잠자다가 또 어떤 데는 아파가지고 뭐 잠자리가 좀 불편하고 뭐 그랬습니다. 활발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치료가 절실했습니다. 함께 운동하던 친구가 재생치료로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에 이규근 씨도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도움이 됐을까요? 연골이 손상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염증이 반복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는 그 재생의학적인 방법, 특히 이제 그 PRP 혈액으로 이제 주사를 한다든지 환자의 뼈에서 추출하는 골수 추출물 농축액을 한다든지 지방 흡입을 통해서 지방에서 나오는 그 기질 혈관 분액을 무릎에 주사하는 방식을 최근에는 많이 이제 하시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행 정도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 기질 혈관 분액 지방에서 나오는 그거를 이제 권유를 드렸습니다. 건강한 무릎은 관절 사이 간격이 일정하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골극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규근 씨는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졌고 골극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관절염 3기였습니다. 줄기세포 수술하기 전에는 참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도 하고 뭐 산행이고 모든 것을 많이 접었습니다. 접고 줄기세포 하고 난 후부터는 뭐 일상생활에 뭐 큰 어려움 없이 지금 뭐 회사고 가정이고 뭐 집에 일이고 뭐 원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지 6개월, 이젠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시 등산도 가능해졌는데요. 매년 영남알프스 모든 봉우리를 완등해 메달도 받았었는데 건강해진 무릎으로 다시 도전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수술했는지 6개월 됐었는데 가랑 뭐 지금 전혀 불편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 뭐 관절이 있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상담을 잘 받아서 가지고 뭐 저처럼 뭐 줄기세포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뭐 별 차이가 없는 듯 이렇게 하시다가 시간이 한 4, 5개월 이상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굉장히 느끼시기에도 호전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고 통증이 많이 또 줄어드시면서 다시 또 산을 또 타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늘 말씀드리는 게 악화가 더 되지 않도록 이제 운동을 하셔도 무릎의 중력을 좀 덜 받도록 주의를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 안내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어도 방심은 금물이지요. 이젠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에 귀 기울이며 건강한 모습으로 취미를 즐기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치료법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삶의 질을 지키는 재생치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을 향해 의료기술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내 몸이 가진 회복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치료가 단순히 세포를 주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 적절한 시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시술 과정의 안전성 확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의학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를 가진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